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전세 물량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매나 또는 아파트 청약에 신청해서 내 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출 비용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청약이나 매매를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과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1년 동안에 이제 내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주택을 사가지고 열심히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 주택의 가격, 공시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불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내질 않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9억을 이제 공시가격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 9억이라고 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9년도,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그 기준이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9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5년 전이나 3년 전에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것처럼 열심히 주택 가격이 그때도 비쌌지만 내가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대출을 껴가지고 주택을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당장 팔아가지고 환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냥 내가 예전에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한 채를 만든 것 뿐인데, 이렇게 주택의 공시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내가 주택을 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나는 이미 퇴직을 했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야 되는 돈들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집에서 살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1주택자라면 1주택자한테까지 너무 과도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주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잔금을 치르고 시세가 올라가지고 그 시세의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도 내야 되고 또는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내야 될 그런 보유세도 내야 되고 하는 세금들이 많은데, 또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이,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주택자의 그런 세금 완화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 종부세의 그런 부담들을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를 나타낸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한국경제의 자료를 제가 기반으로 한 자료이고요.
보시면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 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8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이 되면서 이제 올해 종부세가 50만 원, 그리고 보유세가 376만 원이고, 내년이 되게 된다면 이 세 부담이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올해 종부세, 내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18만 원,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484만 원이 된다고 해요. 강동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올해 공시 가격이 9억 3천만 원이 되면서 이제 종부세가 8만 원이 납부를 하게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이 납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그 왕십리 텐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종부세를 내고,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로 신도림이라든가 강서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보유세나 재산세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9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너무나 오래전 10년이 넘었던 그런 기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위권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중심 평균적인 아파트의 가격이 9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세금들을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 내 집 마련 한 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1주택자한테는 이런 세제에 대한 완화 부분, 지금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주택자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 그리고 주택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신 분들, 자본주의에서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하는 데서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못하는 민간 임대 같은 부분을 이제 민간의 그 다주택자 분들이 이런 임대를, 전세를 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아주 과도하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 분들한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1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세 부담을 통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종부세의 기준이 됐던 그 9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11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억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급증하는 종부세 부담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자료는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경제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상자가 2016년에는 33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0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 46만 명, 2019년도에는 59만 명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가지신 1주택자 분들이라고 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액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원이었다면은 점점 늘어서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렇게 대상자도 늘고 세액을 걷어들이는 액수가 점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액을 많이 걷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증진을 위해서,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주택자 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세액 부담을 부담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11년에 된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1주택자 분들이 또 갈아타기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투기가 아닌 내 집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런 리스크가 없는 그런 삶의 주거 안정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1차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또 이렇게 종부세나 이런 세액 부담으로 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
지금 많이 오른 집값도 부담이 많이 되고 내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될지 또는 청약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비용하고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전가가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반드시 개선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에 대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완화 또는 이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하게,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서민 분들이 좀 무언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복지의 기반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부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들을 정부 정책을 입안하시는 입안권자 분들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1주택자가 될 건데 1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세금을 지금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11년 전의 기준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그리고 서울의 중위가격이 이제 9억 원인데 그러면 그냥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보통 서민들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빠르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지금 펴내면서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정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에 정책들을 내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정말 기준점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기준이 잘못된 것들을 빠르게 하나하나씩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부 정책을 통해서 무언가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 종합부동산세의 그 기준점을 상향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정부가 1주택자한테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종부세의 기준이 9억인데 이 기준점은 11년 전에 생긴 거고, 지금 현재 9억이 고가주택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가격이 9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기준이 9억을 좀 상향할 필요성이 있고, 1주택자 분들한테는 이러한 기준점을 상향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1주택자가 될 건데, 1주택자가 됐을 때 지금도 내 집 마련하기가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대출에 대한 리스크 부담도 안으면서 또 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담, 또 향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이런 종부세까지도 내게 된다면, 세 부담까지도 많아진다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씩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종부세 같은 부분이 나랑 뭐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종부세에 대한 세 부담을 1주택자한테까지도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아마 많이 그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혼란스럽지만은,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는 변화하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이제 다루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자료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립하시고,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일이기 때문에 등한시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부터라도 친밀감 있게, 친밀도 있게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항상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